62세의 혜수는 평생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며 정직과 원칙을 삶의 가치로 삼아온 여성이다. 남편 도영 대신 가정 경제를 책임지며 억척스럽게 살아왔지만 속으로는 늘 내 인생은 어디 있나라는 갈증을 품고 있었다. 65세의 남편 도영은 은퇴한 공무원으로 표면적으로는 성실한 가정인이었지만 이면에는 탐욕과 자기합리화가 강했다. 45세의 미정은 요양원 원장으로 교활하면서도 세련된 인물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혜순입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아니, 평범하다고 생각했죠. 병원 화장실에서 나와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손에는 처방받은 약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제 병실 문이 살짝 열려 있더군요. 문고리를 잡으려는데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도영의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죽으면 금고 비밀번호는 내게 남겨둘게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보니 미정이 있었어요. 요양원 원장이라며 소개받은 그 여자 말이죠. 미정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죽기 전에 혜순이가 먼저 갈 수도 있잖아요 라고 말이에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왜 제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금고 비밀번호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도영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41년이나 공짜로 부려먹었으니 이제 유산만 챙기면 끝이지라고 했어요. 41년. 우리가 결혼한 지 딱 그만큼의 시간이었습니다. 공짜로 부려먹었다고요? 제가요? 미정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혜순이 같은 여자들은 참 답답해요. 평생 남편 뒷바라지만 하다가 늙어버리잖아요 라고 말하더군요. 뒷바라지만 했다고요? 저는 교사로 일하며 가정 경제를 책임졌는데 말입니다. 아이들 교육비도 집안일도 시부모 봉양도 모두 제가 했어요. 도영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고마웠어. 덕분에 나는 편하게 살았으니까라고 했죠. 고마웠다는 과거형 표현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미 끝난 관계라는 뜻일까요? 미정이 도영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이제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사세요. 요양원 체인 사업만 성공하면 우리 미래는 걱정 없어요라고 말하더군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저는 뭐였을까요? 41년간 가짜 사랑이었단 말인가요? 도영이 미정의 손을 잡더니 말했어요. 수술만 잘 끝나면 금고 정리하고 새 출발하자고 했습니다. 수술이라고 했어요. 제 수술 말이죠. 제가 심장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도영은 제 수술이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회복하기를 바라서가 아니라 금고를 정리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손에서 약봉지가 떨어졌어요.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평생 헌신해온 결혼 생활이 도영에게는 그저 편리한 도구에 불과했다는 걸 말이죠. 복도에 서서 떨리는 다리로 벽에 기댔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41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도영과 미정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혜순이는 정말 순진해요. 남편이 바람 피우는 줄도 모르고 살고 있으니까요.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했어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직접 들으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영이 대답했어요.
그래서 좋은 거 아냐? 조용히 정리하고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지라고 말이죠. 조용히 정리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수술해서 깨어나지 못하기를 바라는 건 아니겠죠? 아니면 정말로 그런 걸까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제가 믿고 의지해온 남편이 이런 사람이었다니요. 병실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도영과 미정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제 고통 위에서 행복을 꿈꾸고 있었던 거죠. 복도 끝에서 간호사가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얼른 자세를 바로잡고 약봉지를 주워들었습니다. 간호사가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얗네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병실로 들어가야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도영과 미정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도 들어가야겠죠. 모른 척 해야겠어요. 적어도 지금은 말이에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도영과 미정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도영이 물었어요. 언제 왔어? 소리도 없이 들어와서 깜짝 놀랐네. 조금 전에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는 길이었다고 말했어요. 미정이 웃으며 말했어요. 혜순 선생님, 안색이 별로 안 좋아 보이네요. 많이 힘드시죠? 네, 좀 힘듭니다라고 대답했어요. 정말로 힘들었거든요. 몸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도영의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41년간 저와 함께 산 남편이 맞을까요? 제가 알던 도영은 성실하고 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아이들에게도 다정한 아버지였죠. 하지만 그 모든 게 가면이었던 건 아닐까요? 새벽까지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른 척하고 계속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모든 걸 드러내고 맞서야 할까요?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혹시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도영을 잘못 오해한 걸 수도 있고요. 그런데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은 게 진실이라는 걸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담당 의사를 만났습니다. 심장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판막에 문제가 있어서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죠. 위험하긴 하지만 하지 않으면 더 위험하다고 말했어요. 도영이 옆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걱정일까요? 아니면 연기일까요? 의사가 나간 후 도영이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그 말이 위로가 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제 들은 이야기 때문이었어요. 도영이 계속 말했어요. 그래도 다행이지. 당신이 있어서. 나 혼자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병들어서 다행이라고요? 아니면 제가 먼저 수술을 받아서 다행이라고요? 그 말이 감사가 아닌 의무욕으로 들렸어요. 당신이 아프니까 빨리 나아서 또 나를 챙기라는 뜻으로 말이죠. 오후에 태준이 찾아왔습니다. 38살인 제 아들이에요. 변호사로 일하고 있죠. 태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엄마, 정말 수술해야 해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수술이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나 봐요. 아들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도영이 태준을 나무랐어요. 무슨 소리야? 의사가 수술하라고 하는데 다른 방법이 어디 있어?
엄마를 생각한다면 빨리 수술받게 해야지. 태준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는 늘 그랬어요. 목소리를 내지 못했죠. 그때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혹시 금고 비밀번호는 아빠만 알아요? 갑자기 왜 금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혹시 태준도 무언가 눈치챈 걸까요? 네, 아빠만 알고 있다고 대답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도영이 금고 관리를 혼자 해왔어요. 태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도영이 미정과 통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화장실에 간다며 병실을 나간 후였어요. 복도에서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술 후에 금고를 정리해야겠어. 혜순이가 눈치챌 수도 있으니까. 역시 그랬습니다. 제 수술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회복하기를 바라서가 아니라 금고를 정리하기 위해서 말이죠. 미정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스피커폰으로 통화하고 있었나 봐요. 빨리 처리해요. 요양원 확장 계획도 있고 시간이 많지 않아요. 요양원 확장이라고 했습니다. 제 재산으로 미정의 사업을 키우려는 거였군요. 도영이 대답했어요. 알겠어. 수술만 끝나면 바로 처리할게. 바로 처리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수술해서 회복하기도 전에 재산을 빼돌리겠다는 건가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40년 넘게 헌신해온 삶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모은 돈으로, 제가 관리한 재산으로 남편이 다른 여자와 새 출발을 하려고 했어요. 그날 밤 간호사가 수면제를 가져왔습니다. 잠을 못 자고 있으니까 의사가 처방해 줬다고 했어요. 하지만 수면제를 먹어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도영은 옆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무 걱정 없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새벽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갔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니 초라해 보였습니다. 62년을 살아왔는데 과연 제 인생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존재한 그림자였을까요? 아침에 도영이 말했어요. 오늘 미정이 병문안 올 거야. 요양원 일 때문에 바쁜데도 시간 내서 온다니 고맙지 않아? 고맙긴 뭘 고마워요. 제 남편을 빼앗아간 여자인데 말이죠. 그래도 고맙다고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모른 척해야 했거든요. 미정이 점심시간에 왔어요. 예쁜 꽃다발을 들고서 말이죠. 미정이 말했어요. 혜순 선생님 많이 힘드시죠? 수술 걱정도 되고. 네, 좀 걱정됩니다라고 대답했어요. 정말로 걱정되었거든요. 다른 의미로 말이에요. 미정이 도영을 보며 웃었습니다. 도영 씨가 옆에 있으니까 든든하시겠어요. 든든하다고요?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제일 믿었던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간호사가 들어와서 말했어요. 선생님들이 매일 오셔서 환자분을 챙겨주시니까 보기 좋네요. 매일 온다고 했습니다. 미정이 매일 왔다는 거예요. 저는 몰랐는데 말이죠. 간호사가 나간 후 미정이 말했어요. 혜순 선생님은 참 복이 많으세요. 이렇게 좋은 남편을 두시고 복이 많다고요? 웃기는 소리였어요. 이런 게 복이라면 차라리 복이 없는 편이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도영과 미정이 복도에서 이야기하는 걸 또 들었어요. 화장실 가는 척하고 문 밖에 서 있었거든요.
미정이 말했어요. 수술 날짜 언제로 정해졌어요? 도영이 대답했어요. 다음 주 화요일이야. 수술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 오래 걸린다는 말에 미정이 웃었어요. 그럼 우리가 할 일도 많겠네요. 할 일이 많다고 했습니다. 제가 수술 받는 동안 무슨 일을 할 작정인 걸까요? 병실로 돌아가서 생각했어요. 정말로 수술을 받아야 할까요? 이 상황에서 말이에요. 하지만 수술을 받지 않으면 더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태준이 저녁에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 왔어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정말 괜찮아요?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이상하다고요? 태준도 느끼고 있었나 봐요. 뭐가 이상해 보이냐고 물었어요. 태준이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빠가 요즘 이상해요. 그리고 그 미정이라는 사람도 역시 태준도 눈치채고 있었군요. 하지만 아직은 확실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냥 병원이라 그런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아직 태준에게 진실을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수술 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의료진은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했어요. 마취가 의사와 상담을 했습니다. 수술 중 주의사항들을 설명해 주더군요. 위험성도 솔직하게 이야기해 줬어요. 수술 성공률이 90%라고 했습니다. 높은 편이지만 10%의 위험이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했죠. 도영이 옆에서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 진짜였을까요? 태준이 병실에 왔을 때 의사에게 질문했어요. 엄마 말고 다른 방법은 정말 없을까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약물로는 한계가 있다고 했어요. 수술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태준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수술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거든요. 의사가 나간 후 도영이 태준을 다그쳤습니다. 자꾸 왜 그래? 엄마한테 불안감만 주잖아. 태준이 대답했어요. 아빠야말로 너무 태연한 것 같은데요. 너무 태연하다고요? 태준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었나 봐요. 도영이 화를 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제일 걱정하고 있는데 정말로 걱정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수술이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태준이 조용히 물었어요. 아빠, 혹시 엄마 수술 동안 어디 가실 거예요? 어디 가냐고요? 이상한 질문이었어요. 도영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 그냥요. 수술이 오래 걸린다니까라고 태준이 대답했어요. 도영이 말했어요. 당연히 병원에 있을 거 아냐. 수술 끝날 때까지. 정말일까요? 정말로 수술 끝날 때까지 기다릴까요? 그날 저녁 태준이 저와 둘만 남았을 때 말했어요. 엄마, 혹시 뭔가 이상한 거 없어요? 이상한 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태준이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아빠가 최근에 은행을 자주 다녀요. 그리고 서류를 많이 정리하고 있어요. 은행을 자주 다닌다고요? 서류를 정리한다고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정말로 재산을 정리하고 있는 걸까요? 태준이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그 미정이라는 사람과 자주 만나는 것 같아요. 자주 만난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태준 입에서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혹시 아빠가 바람 피우는 거 아니에요?
바람을 피운다고요? 태준도 눈치채고 있었군요. 무슨 소리냐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태준이 맞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태준이 말했어요.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뭔가 이상해요. 어떻게 이상하냐고 물었습니다. 태준이 설명했어요. 아빠가 전화할 때 목소리가 달라져요. 그리고 미정 씨가 올 때마다 표정이 밝아져요. 역시 태준도 느끼고 있었군요. 아들이니까 눈치챌 수밖에 없었겠죠. 그때 도영이 들어왔어요. 무슨 이야기 하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냥 수술 이야기요라고 태준이 대답했어요. 도영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눈치챈 걸까요? 태준이 일어나며 말했어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엄마 내일 또 올게요. 태준이 나간 후 도영이 물었어요. 태준이 뭐라고 했어? 별말 안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수술 걱정된다고 했다고 말했어요. 도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편하지 않아 보였어요. 그날 밤 도영이 또 전화를 했어요. 복도에 나가서 말이죠. 이번에는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들었습니다. 미정과 통화하고 있었어요. 도영이 말했어요. 태준이 뭔가 눈치채는 것 같아. 조심해야겠어. 미정이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요. 수술만 끝나면 다 정리될 거예요. 다 정리된다고요? 무엇을 정리한다는 걸까요? 도영이 말했어요. 그래도 불안해. 태준이 변호사잖아. 변호사라서 불안하다고요? 무슨 불법적인 일을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미정이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우리가 하는 일은 합법이에요. 혜순이가 동의만 하면 되니까. 제가 동의한다고요? 언제 제가 동의했나요? 도영이 말했어요. 수술 후에 회복되면 서류에 사인받으면 돼. 아픈 상황에서는 거절하기 어려울 거야. 아픈 상황을 이용하겠다는 거였군요. 제가 약해져 있을 때 서류에 사인을 받겠다는 계획이었어요. 미정이 말했어요. 역시 당신은 똑똑해요. 그럼 곧 우리 꿈이 이루어지는 거네요. 꿈이라고 했습니다. 제 고통 위에서 꿈을 이루려고 했던 거예요. 복도에서 간호사 발소리가 들렸어요. 얼른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정말로 수술을 받아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말이에요. 하지만 수술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수술을 받으면 재산을 빼앗길 텐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퇴양난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준이 일찍 왔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엄마, 어젯밤에 아빠 전화하는 거 들었어요 라고 말했어요. 무슨 전화냐고 물었습니다. 태준이 말했어요. 미정 씨와 통화하는데 이상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수술 후에 서류 사인 받는다고. 역시 태준도 들었군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혹시 아빠가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 도영이 들어왔습니다. 태준을 보더니 또 왔냐고 말했어요. 네, 엄마 걱정돼서요라고 태준이 대답했습니다. 도영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너무 자주 와서 엄마 피곤하게 하지 마. 피곤하게 한다고요? 아들이 어머니를 걱정하는 게 피곤하게 하는 일인가요? 태준이 말했어요. 저는 엄마가 좋으니까 오는 거예요. 좋으니까 온다고 했습니다. 단순하지만 따뜻한 말이었어요. 도영이 짜증을 냈어요.
그래도 적당히 해. 병원이 놀이터냐? 태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의 태도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미정이 들어왔어요. 인사를 하며 웃었습니다. 태준을 보더니 말했어요. 아, 태준 씨도 오셨네요. 엄마를 많이 걱정하시는군요. 네, 당연히 걱정이죠라고 태준이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미정이 눈치챘나 봅니다. 표정이 살짝 굳어졌어요. 도영이 태준을 보며 말했어요. 내가 자꾸 와서 엄마가 더 불안해하는 것 같은데. 불안해한다고요? 오히려 태준이 오면 마음이 편했는데 말이에요. 태준이 반박했어요. 저는 엄마를 도우려고 오는 건데요. 도영이 화를 냈습니다. 도우려면 조용히 있어. 괜히 이것저것 물어봐서 엄마 마음만 복잡하게 만들고. 이것저것 물어본다고요? 태준은 그냥 걱정해서 물어본 건데 말이에요. 미정이 중재하는 척 말했어요. 그래도 태준 씨 마음은 이해가 돼요. 저도 부모님 계시면 그랬을 거예요.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가족의 소중함을 모를 텐데 왜 남의 가족을 해치려고 하는 걸까요? 태준이 미정을 유심히 바라봤어요. 뭔가 의심스럽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오후에 태준이 저와 둘만 있을 때 말했어요. 엄마, 저 미정이라는 사람 이상해요. 어떻게 이상하냐고 물었습니다. 태준이 말했어요. 너무 자주 와요. 그리고 아빠와 너무 친해 보여요. 친해 보인다고요? 그 정도가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태준이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수술 받는 걸 이상하게 기뻐하는 것 같아요. 기뻐한다고요? 태준도 느꼈군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혹시 아빠가 저 여자와 관계가 있는 건 아니에요? 관계가 있다고요? 정확한 표현이었어요. 무슨 소리냐고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태준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태준이 말했어요. 제가 볼 때는 확실히 이상해요. 그리고 아빠가 요즘 재산 정리하는 것도 이상하고요. 재산 정리라고요? 태준이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떤 재산을 정리한다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태준이 설명했어요. 은행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 관련 서류도요. 부동산까지요? 정말로 모든 걸 정리하려고 했던 거군요. 태준이 말했어요. 엄마, 혹시 금고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요? 금고요? 도영이 관리해서 잘 모른다고 대답했어요. 태준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조심하세요. 뭘 조심하라는 거냐고 물었어요. 태준이 말했어요. 아빠가 뭔가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좋지 않은 계획을요. 좋지 않은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태준의 직감이 맞았어요. 그날 밤 도영이 또 전화했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병원 밖으로 나가더군요. 하지만 창문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정과 긴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영이 말했어요. 태준이 계속 의심하고 있어. 어떻게 해야 할까? 미정이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요. 수술 후에 혜순이가 회복되면 모든 게 정리될 거예요. 모든 게 정리된다고요? 저를 정리한다는 뜻인가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로 무서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 아닐까요? 도영이 말했어요. 그래도 태준이 변호사라서 불안해. 미정이 웃으며 말했어요. 태준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증거도 없는데. 증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증거가 있으면 어떨까요?
그 순간 결심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미정이 병실에 자주 오기 시작한 건 일주일 전부터였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병문안인 줄 알았습니다. 도영이 소개했어요. 과거에 도움을 많이 받은 분이라고 했죠. 요양원 원장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정은 45살 정도로 보였어요. 세련된 옷차림에 화장도 깔끔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혜순 선생님. 도영 씨한테 많이 들었어요 라고 인사했습니다. 많이 들었다고요? 도영이 저에 대해 뭘 말했을까요? 미정이 계속 말했어요. 평생 아이들 가르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정말 존경스러워요. 존경스럽다고 했지만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뭔가 거칠애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미정은 거의 매일 왔어요. 예쁜 과일이나 꽃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간호사들이 말했어요. 선생님 친구분이 정말 자주 오시네요. 매일 챙겨주시는 거 보니 좋은 분 같아요. 매일 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말이에요. 제가 검사나 치료받을 때도 왔나 봅니다. 간호사가 계속 말했어요. 어제도 오셨던데요. 선생님이 엑스레이 찍으러 가셨을 때 남편분이랑 오래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도영과 오래 이야기했다고요? 뭘 그렇게 오래 이야기할 게 있을까요? 다른 간호사가 말했어요. 보기 좋아요. 부부가 같이 환자분 걱정해 주시는 모습이 부부라고 했습니다. 간호사 눈에는 도영과 미정이 부부처럼 보였나 봐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눈치채는 일을 저만 모르고 있었다니요. 미정이 올 때마다 도영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평소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미정과 이야기할 때는 목소리도 다르고 웃는 방식도 달랐어요. 저와 이야기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어느 날 미정이 말했어요. 혜순 선생님 정말 복 받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남편을 두시고 좋은 남편이라고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미정이 계속 말했어요. 요즘 남자들은 아내가 아파도 병원에 잘 안아주잖아요. 도영 씨는 정말 다르시네요. 다르다고요? 정말로 다를까요? 도영이 옆에서 웃으며 말했어요. 당연한 거 아냐. 40년 넘게 고생한 아내인데 40년 넘게 고생했다고 했습니다. 과거형으로 말이에요. 미정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선생님은 정말 행복하시겠어요. 이런 남편이 있으면 행복하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불안하고 무서웠습니다. 그날 오후 미정과 도영이 복도에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화장실 가는 길에 우연히 들렸습니다. 미정이 말했어요. 혜순이 많이 약해 보여요. 수술 후에 회복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도영이 대답했어요. 그럼 더 좋은 거 아냐? 우리가 할 일이 더 쉬워지잖아. 할 일이 더 쉬워진다고요? 제가 약해지면 뭔가 쉬워진다는 건가요? 미정이 웃으며 말했어요. 역시 당신은 현실적이에요. 저도 그런 면이 좋아요. 현실적이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아픈 상황을 이용하는 게 현실적인 건가요? 도영이 말했어요.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되니까. 우리 미래가 더 중요하잖아. 우리 미래라고 했어요. 저는 포함되지 않은 미래였습니다. 미정이 말했어요. 요양원 체인 사업 계획서 다시 봤는데 정말 전망이 좋네요. 요양원 체인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제 재산으로 미정의 사업을 키우려는 거였군요. 도영이 대답했어요. 그래서 서둘러야 하는 거야. 기회를 놓치면 안 되니까.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요? 제 수술을 기회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화장실에서 나와서 병실로 돌아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녁에 미정이 또 왔어요. 이번에는 비싼 과일을 가져왔습니다. 혜순 선생님, 기력 보충하라고 가져왔어요 라고 말했어요. 기력 보충이라고요? 정말로 제 건강을 걱정해서일까요? 미정이 도영을 보며 말했어요. 수술 날짜 확정됐어요? 도영이 대답했어요. 다음 주 화요일로 정해졌어.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준비할 게 많겠네요. 준비할 게 많다고 했어요. 무엇을 준비한다는 걸까요? 미정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선생님 걱정 마세요. 요즘 의술이 발달해서 수술 성공률이 높아요. 성공률이 높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별로 걱정스러워 보이지 않았어요. 도영이 말했어요. 그래도 불안하긴 해. 나이가 있으니까. 나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를 걱정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불안한 것 같았어요. 미정이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을 거예요. 혜순 선생님은 강한 분이시니까. 강하다고 했나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날 밤 도영이 미정을 배웅하러 나갔어요. 복도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정이 말했어요. 혜순이가 의심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의심하지 않는다고요? 저를 너무 우습게 보는 것 같았어요. 도영이 대답했어요. 그래도 조심해야지. 혹시 모르니까. 미정이 말했어요. 걱정 마요. 저한테 좋은 계획이 있으니까. 좋은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대체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까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도영이 미정을 1층까지 배웅해 주나 봅니다. 한참 후에 도영이 돌아왔어요. 표정이 밝아 보였습니다. 어디 갔다 왔냐고 물었어요. 미정 씨 배웅하고 왔어라고 대답했습니다. 배웅을 그렇게 오래 한다고요? 뭔가 이상했어요. 도영이 말했어요. 좋은 사람이야. 이런 때 도움 주는 사람 흔하지 않거든. 좋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미정이 다음 날도 왔어요. 이번에는 더 일찍 와서 더 늦게까지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어요. 친구분이 정말 정성스러우시네요. 가족보다 더 챙겨주시는 것 같아요. 가족보다 더 챙긴다고 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실제로 미정이 저보다 도영을 더 잘 챙기고 있었거든요. 오후에 미정이 저와 둘만 있을 때 말했어요. 선생님 수술 후에는 충분히 쉬셔야 해요. 충분히 쉬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할까요? 미정이 계속 말했어요. 회복 기간 동안은 복잡한 일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복잡한 일이라고요? 뭔가 의미심장한 말 같았어요. 그때 도영이 들어왔습니다. 미정과 눈빛을 주고받는 게 보였어요. 뭔가 서로 아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만 모르는 이야기 말이에요. 그날 저녁 혼자 생각해 봤어요. 미정이라는 사람의 정체가 뭘까요? 정말로 그냥 도움을 주려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요? 가슴 한편이 불안했습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수술이 하루 연기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응급환자 때문이었어요. 의료진이 사과했지만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하루 더 생각할 시간이 생겨서 다행이었어요.
도영은 짜증을 냈어요. 왜 갑자기 연기하냐고 화를 냈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실망스럽겠지만 도영의 반응이 너무 과격했어요. 마치 자신의 계획이 틀어진 것처럼 화를 내더군요. 미정도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래요? 언제로 다시 잡혔어요? 라고 물었어요. 내일 오후로 다시 잡혔다고 도영이 대답했습니다.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하루 더 준비할 시간이 생겼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준비할 시간이라고 했어요. 대체 무엇을 준비하는 걸까요? 그날 오후 도영과 미정이 복도에서 긴 통화를 했어요. 화장실 가는 척하고 들어봤습니다. 도영이 말했어요. 수술이 연기돼서 계획을 다시 세워야겠어. 미정이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오히려 더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을 거예요. 더 완벽하게 준비한다고요? 무엇을 그렇게 완벽하게 준비하려는 걸까요? 도영이 말했어요. 금고 비밀번호는 언제 바꿀까? 금고 비밀번호를 바꾼다고요? 왜 갑자기 바꾸려는 걸까요? 미정이 대답했어요. 수술 끝나고 혜순이가 마취해서 깨기 전에 바꾸세요. 그럼 나중에 문제 생겨도 모른다고 할 수 있어요. 모른다고 할 수 있다고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비밀번호를 바꾸겠다는 거였군요. 도영이 말했어요. 금고 안에 뭐가 있는지는 알고 있지? 미정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히 알고 있죠. 현금에 부동산 서류까지. 그리고 특별한 서류도 있고요. 특별한 서류라고 했습니다. 대체 무슨 서류를 말하는 걸까요? 도영이 말했어요. 이혼 서류 말이야. 미리 준비해 둔 게 이런 때 유용하지. 이혼 서류라고요? 도영이 이미 이혼 서류를 준비해 뒀다는 건가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이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미정이 말했어요. 역시 당신은 치밀해요. 모든 걸 미리 준비해 두시는군요. 모든 걸 미리 준비했다고요? 대체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세웠던 걸까요? 도영이 대답했어요. 혜순이가 아프다는 진단받고 나서부터야. 기회라고 생각했거든. 기회라고 생각했다고요? 제가 아픈 걸 기회로 생각했다니요.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평생 믿고 살아온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다니요. 미정이 말했어요. 그럼 수술 후에 회복되면 서류에 사인만 받으면 되는 거네요. 사인만 받으면 된다고요? 제가 약해진 상태에서 억지로 사인을 받겠다는 계획이었군요. 도영이 말했어요. 병원비도 많이 나올 거고 회복하는데 돈도 필요하다고 하면 거절하기 어려울 거야. 병원비를 이유로 들겠다는 거였어요. 정말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미정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곧 우리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네요. 새로운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제 재산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겠다는 거였어요. 도영이 대답했어요. 41년 참았으니까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야지. 41년을 참았다고요? 저와 함께한 결혼 생활이 참는 일이었다는 건가요? 화장실에서 나와 병실로 돌아갔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제가 평생 헌신해온 결혼 생활이 도영에게는 그저 참고 견디는 일이었다니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나왔습니다. 41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어요. 도영의 다정함도 고마워하는 마음도 저를 아끼는 마음도 모두 가짜였던 거예요. 그날 저녁 태준이 왔어요. 제 표정을 보더니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라고 물었어요. 수술 걱정돼서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 태준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태준이 말했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수술 잘 될 거예요. 고맙다고 말했지만 마음은 전혀 고맙지 않았어요. 수술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거든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혹시 아빠가 이상한 거 없어요? 이상한 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태준이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요즘 아빠가 서류를 많이 정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은행도 자주 가고요. 은행을 자주 간다고요? 역시 재산을 정리하고 있었나 봅니다. 태준이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그 미정 씨와도 자주 만나는 것 같고요. 태준도 눈치채고 있었군요. 아들이니까 당연히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때 도영이 들어왔어요. 태준을 보더니 또 왔냐고 말했습니다. 내 엄마 수술 전이니까 자주 보고 싶어서요라고 태준이 대답했어요. 도영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무 자주 와서 엄마 피곤하게 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피곤하게 한다고요? 아들이 어머니를 걱정하는 게 피곤한 일인가요? 태준이 일어나며 말했어요. 그럼 저는 내일 수술 후에 다시 올게요. 수술 후에 온다고 했습니다. 태준이 없는 사이에 도영과 미정이 무슨 일을 벌일지 걱정이었어요. 태준이 나간 후 도영이 말했어요. 태준이 너무 자주 와서 불편해. 불편하다고요? 왜 아들이 오는 게 불편한 걸까요? 아마도 태준이 있으면 계획대로 일을 진행하기 어려워서 불편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들 수 없었어요.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수술을 받아야 할까요? 수술을 받으면 제 재산이 모두 사라질 텐데 말이에요. 하지만 수술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벽까지 뒤척이며 고민했어요. 답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것 말이에요. 수술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간호사들이 수술 준비를 위해 분주히 움직였어요. 금식을 해야 한다며 물도 마시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입만 축일 정도로만 허락했어요. 도영이 일찍 와서 옆에 앉아 있었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진짜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미정도 와서 격려했어요. 혜순 선생님 힘내세요. 잘 될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잘 될 거라고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할까요? 수술 전 마지막 검사를 받았어요. 혈압이 조금 높다고 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다고 간호사가 말했어요. 스트레스 맞았어요. 하지만 수술 때문이 아니라 도영과 미정 때문이었습니다. 마취가 의사가 와서 설명했어요. 전신 마취를 할 거라고 했습니다. 수술 시간은 3시간 정도 걸릴 예정이라고 했어요. 3시간이면 도영과 미정이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태준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엄마 수술 잘 받고 나와요라고 말했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의 태준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아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실로 가는 침대에 누웠어요. 간호사가 링거를 꽂았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며 천장의 형광등을 바라봤어요. 하나하나가 지나가며 점점 멀어졌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잠깐 멈췄어요. 의료진이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대로 수술을 받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호사에게 말했어요. 잠깐만요. 화장실에 가고 싶어요. 간호사가 당황했습니다. 지금요? 곧 수술 들어가야 하는데요. 정말 급해요라고 말했어요. 간호사가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화장실에서 거울을 봤어요. 수술복을 입은 제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달랐어요. 결단을 내린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 수술실로 향했어요. 의료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술대에 누웠어요. 마취 주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큰 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수술 못하겠어요. 의료진이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왜 그러시냐고 물었습니다. 수술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어요. 개인적인 사정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환자분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데요. 알고 있다고 대답했어요. 그래도 지금은 수술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간호사가 가족을 부르겠다고 했어요. 도영과 태준이 수술실로 달려왔습니다. 도영이 화를 내며 물었어요. 갑자기 왜 그래? 의사가 수술하라고 했잖아. 수술을 받을 수 없다고 다시 말했어요.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갑자기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할 말이 있다고 대답했어요.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할 게 있다고 했습니다. 의료진이 잠시 자리를 비켜줬어요. 가족끼리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미정도 와 있었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당황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영이 다그쳤어요. 빨리 수술 받아. 시간 늦으면 더 위험해져. 위험하다고요? 정말로 제 걱정을 해서 하는 말일까요? 태준이 물었어요. 엄마 정말 괜찮아요? 뭔가 이상한데요. 괜찮지 않다고 대답했어요. 전혀 괜찮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실을 털어놨어요. 도영과 미정의 대화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금고 비밀번호를 바꾸려는 계획도, 이혼 서류도, 재산을 빼돌리려는 계획도 모두 알고 있다고 말했어요. 도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미정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태준이 물었어요. 엄마 무슨 말씀이에요? 아빠가 그런 일을 했다고요? 41년간 저를 속이고 살았다고 말했어요. 제가 아픈 걸 기회로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도영이 변명하려고 했어요. 무슨 소리야? 오해하는 거 아냐? 오해가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직접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미정이 끼어들었어요. 혜순 선생님 많이 힘드시니까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착각이 아니라고 했어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태준이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정말이에요? 엄마 말이 사실이에요? 도영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나 봅니다. 그때 의료진이 다시 왔어요. 어떻게 하실 건지 결정해달라고 했습니다. 수술은 나중에 받겠다고 말했어요. 지금은 정리할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걱정스럽다며 빨리 수술 받기를 권했어요. 하지만 제 결정은 확고했습니다. 수술실에서 나와 병실로 돌아왔어요. 도영과 미정이 따라왔습니다. 태준이 아버지에게 따지기 시작했어요. 아빠 정말 그런 계획을 세웠어요? 도영이 변명했어요. 오해야. 엄마가 잘못 들은 거야. 오해가 아니라고 다시 말했어요.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정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그냥 도와주려고 한 건데요. 도와준다고요? 무엇을 도와준다는 건가요? 태준이 미정을 보며 말했어요. 아줌마는 도대체 누구세요? 왜 우리 가족 일에 끼어드는 거예요? 미정이 당황했습니다.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간호사들도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어요. 병원 사회복지사가 왔어요. 가족 상담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태준이 말했어요. 엄마가 아빠를 고발할 수도 있어요. 고발이라고요? 생각해보니 정말 고발할 만한 일들이 많았어요. 도영이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요? 41년간 속인 것에 대해서 말인가요? 미정이 슬금슬금 사라지려고 했어요. 하지만 태준이 막아섰습니다. 아줌마도 같이 책임져야 할 것 같은데요 라고 태준이 말했어요. 그날 저녁 병원은 난리가 났어요. 환자가 수술을 거부하고 남편의 불륜을 폭로한 사건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하지만 전혀 부끄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원했습니다. 드디어 제 목소리를 낸 것 같았거든요. 41년 만에 처음으로 말이에요. 병원 소동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지만 도영과는 말을 섞지 않았어요. 태준이 변호사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어머니를 도와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어요. 도영은 계속 변명했습니다. 순간의 실수였다고 다시 잘해보자고 말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속을 수 없었어요. 41년간 쌓인 거짓말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태준이 조사해보니 더 심각한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도영이 몰래 대출을 받아서 미정의 사업에 투자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제 명의로 된 통장에서도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말이에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집도 근저당이 잡혀 있었습니다. 미정 명의로 말이에요. 태준이 분노했어요. 아빠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엄마 재산을 다 털어간 거잖아요. 털어갔다는 표현이 정확했어요. 제가 평생 모은 돈이 다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았어요. 사기죄로 고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배우자라도 상대방 동의 없이 재산을 처분하면 범죄라고 설명해 줬어요. 이혼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불륜과 재산 횡령을 이유로 말이에요. 도영이 찾아와서 용서해 달라고 빌었어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너무 늦었습니다. 미정도 연락해 왔어요. 오해가 있었다며 만나자고 했습니다. 만날 생각이 없다고 거절했어요. 더 이상 속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법원에서 조정 신청이 들어왔어요.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정을 거부했어요. 끝까지 법정에서 판단받겠다고 했습니다. 태준이 증거 수집에 나섰어요. 은행 거래 내역, 통화 기록, 증인 확보 등을 진행했습니다. 도영의 직장 동료들도 증언해줬어요. 도영이 미정과의 관계를 자랑했다는 증언이었습니다. 미정의 요양원 직원들도 증언했어요. 도영이 자주 와서 미정과 친밀한 관계였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 서는 게 처음이라 긴장됐어요. 도영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부부간의 일시적 갈등이라고 주장했어요. 일시적 갈등이라고요? 41년간의 속임수가 일시적이라고 할 수 있나요?
태준이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제 동의 없이 빠져나간 돈의 규모가 상당했습니다. 수억 원에 달했어요. 판사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런 대규모 횡령은 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미정도 법정에 증인으로 나왔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도영이 먼저 접근했다고 말했어요. 자신은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통화 기록을 보면 미정이 더 적극적이었어요. 도영을 부추긴 것도 미정이었습니다. 두 번째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가 나왔어요. 도영이 미정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들이었습니다. 혜순이는 이제 끝났어. 우리가 새로 시작하자는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방청객들도 혀를 찼어요. 도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 재판에서 제가 직접 증언했어요. 41년간의 결혼 생활을 이야기했습니다. 교사로 일하며 가정 경제를 책임졌다고 말했어요. 시부모 봉양도 제가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가업도 제가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말했어요. 작은 출판사였지만 꾸준히 수익을 냈습니다. 증거 서류들이 속속 제출됐어요. 출판사 매출 기록, 세금 신고 내역 등이 제 기여도를 증명했습니다. 도영은 그저 명의만 빌려준 것이었어요. 실제 운영은 모두 제가 했습니다. 판사가 물었어요. 피고인은 어떤 기여를 했습니까? 도영의 변호사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명확한 기여도를 제시할 수 없었습니다. 태준이 최종 변론을 했어요. 어머니의 헌신과 아버지의 배신을 대조적으로 설명했습니다. 41년간 헌신한 아내를 속이고 재산을 횡령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고 주장했어요.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혜순에게 재산의 3분의 2와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났어요. 도영과 미정에게는 사기죄와 횡령죄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시니어 여성의 당당한 맞서기라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인터뷰 요청도 많았지만 정중히 거절했어요. 조용히 새 출발하고 싶었습니다. 태준이 말했어요.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용기 있는 결단이었어요. 용기라고 했나요? 그냥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였을 뿐인데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옳은 선택이었어요. 제 인생을 되찾았으니까요. 도영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미정과 함께 조용히 사라졌어요. 언론에서는 한동안 이 사건을 다뤘어요. 숨어 지내던 시니어 여성들에게 희망을 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언론의 관심보다 제 새로운 삶이 더 중요했어요. 재판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작지만 햇살이 잘 드는 아파트였습니다. 제 취향대로 꾸밀 수 있어서 좋았어요. 심장 수술도 받았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회복 기간 동안 태준이 잘 돌봐줬습니다. 정말 고마운 아들이었어요. 재산 분할로 받은 돈으로 평생 꿈꿔왔던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전국의 문화유적지를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경주, 부여, 공주 등을 차근차근 여행했습니다. 각 지역의 박물관과 도서관도 빠짐없이 들렀어요. 평생 교사였지만 정작 제대로 공부할 시간은 없었거든요. 서울의 대학교 평생교육원에 등록했습니다. 문학과 역사 강의를 들었어요. 젊은 학생들과 함께 토론하고
과제를 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62세의 나이가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전시회도 자주 갔습니다. 미술관에서 그림을 보며 감상문을 쓰기도 했어요. 평생 남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정말 제 시간이었습니다. 6개월 후 작은 서재 겸 공방을 열었어요. 아이들을 위한 독서 교실이었습니다. 전직 교사의 경험을 살려 아이들에게 책 읽는 즐거움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몇 명 안 되는 아이들이 왔습니다. 하지만 점점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책을 읽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 보람찼습니다. 이게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었어요. 학부모들도 만족해했습니다. 아이들이 책을 좋아하게 됐다고 고마워했어요. 태준도 가끔 와서 도와줬습니다. 법정에서 싸운 아들이 이제는 든든한 조력자가 됐어요. 어느 날 아이 하나가 물었어요. 선생님은 언제가 제일 행복해요? 생각해보니 지금이 제일 행복했어요. 진짜 제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요.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이 웃으며 박수를 쳤어요. 그날 저녁 혼자 앉아 생각했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41년간 헌신했던 결혼 생활이 무너지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무섭고 불안했습니다. 혼자 살 수 있을까 걱정도 됐어요. 하지만 지금은 확신합니다.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고 말이에요. 간혹 도영 생각이 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리움이 아니라 안도감이었습니다. 더 이상 속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말이에요. 미정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태준이 가끔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도영과 미정은 헤어졌다고 했어요. 결국 진짜 사랑도 아니었던 거죠. 그저 돈 때문에 만난 관계였을 뿐이에요. 요양원 사업도 실패했다고 들었습니다. 투자자들이 모두 빠져버렸다고 해요.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했어요. 남의 것을 탐내면 결국 다 잃게 되는 거죠. 1년이 지나 독서 교실이 많이 커졌습니다. 이제는 성인 독서 모임도 운영하고 있어요. 특히 중년 여성들의 참여가 활발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이 많았어요. 책을 읽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받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한 분이 말했어요. 혜순 선생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다고요. 용기를 얻었다고요? 저도 여러분 덕분에 힘을 얻고 있는데 말이에요. 서로 힘이 되어주는 관계가 진짜 좋은 관계인 것 같아요. 일방적인 헌신이 아니라 말이에요. 가끔 TV에서 비슷한 사연이 나올 때가 있어요. 시니어 여성들의 각성 이야기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응원의 마음을 보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시작하라고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진짜 중요한 건 자신의 인생을 사는 거죠. 2년이 지난 지금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예전의 혜수는 남을 위해 존재하던 그림자 같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의 혜수는 자신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당당하고 행복하게 말이에요. 태준이 결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소개해줬습니다. 예비 며느리를 보니 똑똑하고 당당한 여성이었어요. 태준과 잘 어울렸습니다. 결혼식에서 축사를 해달라고 부탁받았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 고민됐습니다. 하지만 답은 간단했어요. 서로를 존중하며 각자의 꿈을 응원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관계가 되라고요. 오늘도 독서 교실에서 아이들과 책을 읽었습니다.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웠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또 저물어 가네요. 하지만 내일이 기대됩니다. 새로운 하루가, 새로운 만남이, 새로운 경험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이제는 확신합니다. 저는 간 하나가 아닌 제 인생 전체를 지켜냈다고요. 그리고 진짜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나를 위한 인생을 말이에요.